네, 안녕하세요. 전교회로 동영상 강의입니다. 전교회로는 동영상 강의가 처음이어서 몇 차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같은 날 촬영해서 의상이 똑같은 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전기회로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 회로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해줬었어요. 전기랑 자기랑 직류랑 요류 이렇게 구성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 파트가 끝났어요. 뭐 뒤에 조금 남았는데 오늘 설명 마저 할 건데, 전기 파트는 일단 끝이 났고, 오늘 자기 파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직류 파트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발전이나 발전기, 특히 발전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전동기를 돌리거나 발전기를 돌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 한번 자기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엄청 중요한 파트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또는 회전 운동을 하는 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제어 파트를 공부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자기장의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직류 회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전기보다 확실히 어려워요. 그럼 한번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얘는 전선입니다. 전선. 이렇게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전기 시간에 잠깐 배웠죠. 전하가 있으면 어떠한 전기적 힘을 만들어내는 필드가 생긴다. 그걸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자기장, 자기적 필드가 생겨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게 포인트고,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생깁니다. 원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요. 뭐 중학생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뭐 오른손의 법칙 해가지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뭐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쪽 시계 방향으로는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게 되고,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이게 알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자석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도 현상이나 어떤 힘, 전기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죠. 힘은 전동기, 유도 현상은 발전기 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어려우니까 내용을 여기까지 가지 않고 딱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은 어려운 거 없고 자석이다.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회로라는 과목에서 전기랑 자기랑 이게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두 가지. 알겠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전위와 전위의 차이인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고, 전위차가 존재할 때 그 차이 값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고 그 움직인 전하를 전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즉 전류가 먼저냐 전압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전압이 먼저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기에서는 전압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자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전기에서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죠. 자기는 전류가 흘러야지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류입니다. 전류. 둘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에서는 여러 가지 소자들을 사용을 해요. 소자, 전기적 소자들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얘기해요. 굳이 따지자면 전자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소자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한국말로도 저항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외부적 힘을 방해한다, 거부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저항한다고 표현을 얘기를 하죠. 전기에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선은 보통 직선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있는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이 전선이나 저항을 띄어가는 전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돼보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 코스를 띄어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코스를 띄어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직선 코스를 띄어가는 게 더 편하겠죠. 길이가 같아야지 약간 납득이 가나?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꼬불꼬불한 것보다 직선 코스를 뛰는 게 확실히 편할 거예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선 코스를 지나가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코스를 지나가는 게 더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호로 저항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인 저항을 굳이 왜 사용을 할까? 사용을 안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왜 써? 왜 쓰냐면 쓰고 싶지 않아도 존재를 해요. 실제로 전선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연상의 모든 물질에서 저항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생겨요.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생기는 게 저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어요. 전류가 저항을 지나갈 때 서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런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통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란 게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히터나 전열기라고 하죠. 선풍기에 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저항을 달아서 전류가 일부러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사용하거나 또는 지나가는 전류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약간 중요한 얘기예요. 전류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전류의 양을 줄여요. 왜 그러냐면 전류가 많은 양이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상적으로 열이 발생해도 전선이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열이 발생하면 일단 타겠죠.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떤 전선이나 전류가 지나가는 어떤 물체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저항이에요. 두 번째 소자. 두 번째 소자는 커패시터. 커패시터는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쪽에 전하가 쌓여요. 양쪽 판때기. 실제로도 이렇게 판때기 두 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커패시터예요. 한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쌓여서 충전이 된 상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커패시터. 세 번째, 인덕터. 인덕터는 쉽게 말해서 코일이에요. 코일. 이게 꼬불꼬불 꼬아놓은 모양이고, 실제로도 전선을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놓은 모양이 요 인덕터입니다. 약간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여긴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저장할까? 자기적 에너지를 저장하겠죠. 여기는 전기, 여기는 자기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서 사용하는 소자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실제 대학교에서는 한 단원이 커패시터고 한 단원이 인덕터예요. 그 정도로 배울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